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 밖의 넓은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고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던 중 금빛으로 빛나는 고슴도치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슴도치는 인간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피에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소년, 나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황금 고슴도치입니다. 내가 너를 집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난다면 더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어. 피에르는 고슴도치의 제안에 고민했지만 모험을 사랑했던 그는 고슴도치와 함께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의 첫 약속으로 고슴도치는 피에르에게 그의 첫 번째 행운,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동물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지나며 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났고 피에르는 그들로부터 다양한 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와 고슴도치는 깊은 협곡에 도달했습니다. 협곡 너머에는 전설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성이 있었고 그곳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슴도치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의 마법사를 만나면 너는 더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나 그의 지혜를 나누지 않아 그에게 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피에르는 고슴도치와 함께 성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는 피에르에게 몇 가지 시험을 주며 그의 용기와 지혜를 테스트했습니다. 피에르는 고슴도치와 동물 친구들 덕분에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마법사는 만족스러워하며 피에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열쇠로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열쇠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피에르가 가져온 행복과 행운을 감사하게 생각했고 피에르도 새로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한 모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피에르는 황금 고슴도치와 함께 많은 모험을 떠나며 여러 곳의 행복과 행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모험의 중요성과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피에르는 최고의 행운은 바로 친구와 용기,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명심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라 포레 앙샹테라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에는 마법이 가득했고 전설에 의하면 왕족의 피를 가진 자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전해졌다. 헨리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 전설에 매료되었다. 그는 항상 라포레 앙샹테를 탐험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왕자는 마침내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왕궁을 떠나 모험을 시작했다. 헨리는 작은 마을과 강을 지나고 넓은 평원을 걸으며 숲에 다가갔다. 숲에 들어서자 헨리는 주변에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음을 느꼈다. 나무는 더욱 굴창했고 바람은 마치 속삭이듯 귓가를 스쳤다. 헨리는 길을 따라 걷던 중 작은 요정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였다. 엘리는 헨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 숲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싶다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시험은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헨리는 깊은 협곡을 건너야 했으며 그 와중엔 흔들리는 다리와 바람이 그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발걸음을 움직였고 무사히 협곡을 건널 수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를 요구했다. 헨리는 마법의 책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모든 나무의 진실을 의미했다. 그는 고대 언어가 적힌 문장들을 풀어야 했고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했다. 매 순간이 그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책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마음의 순수함이었다. 헨리는 기묘한 거울 앞에 서 있고 거울 속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거울은 깨끗하게 맑아졌다.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헨리는 숲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 안에는 왕국을 번영하게 할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있었다. 엘리는 헨리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마을로 돌아온 헨리는 황금 열쇠의 힘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현명하고 자상한 왕자가 되어 언젠간 왕국을 더 넓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헨리의 모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졌고 그의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전역을 사로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의 한쪽에는 오래된 성이 서 있었고 그 성에는 나이팅게일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이팅게일은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온갖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장미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나이팅게일이 보내는 달콤한 선율이 없었다면 그 아름다움이 반으로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미 정원이 살아있는 것은 나이팅게일의 노래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미들이 노래를 듣고 더 화사하게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 정원에 한 젊은 화가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깊은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미와 나이팅게일을 캔버스에 옮기고 싶어서 하루 종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를 매일 보던 나이팅게일은
그의 열정에 감명받아 더욱더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딘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란다. 할머니는 말했다. 정원의 마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밀이지. 이 마법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단다. 화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미 정원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팅게일과 장미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화가의 그림이 전시된 이후 사람들은 더욱더 정원을 찾게 되었고 나이팅게일은 매일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원은 이제 한층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미 정원을 찾을 때마다 화가의 그림과 함께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화가는 점점 더 많은 예술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그 첫 장미 정원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영감을 얻은 장소이자 예술의 마법을 처음 깨달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마음에 남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장미의 아름다움은 그의 삶을 영원히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었죠. 오직 용감한 자만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법의 실체를 찾는 모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클레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로 마법과 전설에 대해서 항상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할머니로부터 숲속에 있는 마법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클레어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스스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작은 배낭을 꾸려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무들이 우거진 길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걷던 클레어는 마침내 속 깊은 곳에서 눈부신 빛을 발견합니다. 빛의 중심에는 아름답고 큰 거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마치 살아있는 듯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클레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평화로운 마을,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서의 성공을 말이죠. 그러자 거울은 부드럽게 빛나며 그녀에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내 용기와 진심을 보았노라.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며 마을의 평화 또한 다시 찾아올 것이다. 거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클레어에게 속삭였습니다. 클레어는 감사의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마치 마법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고 마을에는 희망과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배운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용기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의 마법 거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빛나며 또 다른 소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비르고베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으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었으며 숲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마을에는 무슈 벨로라 불리는 회색 고양이가 살고 있었다. 벨로는 다른 고양이들보다 호기심이 많아 종종 마을 이곳저곳을 탐험하곤 했다. 벨로는 특히 비르고베 숲에 관심이 많았으나 그 숲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살고 있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사람들의 혼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날 벨로는 자신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숲의 입구에 다다르자 그는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그를 인도하듯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벨로는 그 나비들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 안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빛나는 버섯들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었고 나무들 사이에는 작은 요정들이 속삭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길을 따라가던 벨로는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운 마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러던 중 벨로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 위에는 황금색 잉어들이 무리를 지어 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혜로운 얼굴을 한 사냥이 서 있었다. 사냥은 벨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작은 탐험가. 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는가? 벨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사냥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곳은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지 몰라도 실은 내 마음이 너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찾는지에 달려있단다. 벨로는 사냥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했다.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온 숲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사냥은 벨로에게 특별한 돌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돌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란다.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돌을 던져타야 원래의 장소로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한다면 돌이 너를 올바른 길로 안내할 것이다. 벨로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돌을 손에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그러자 그 돌은 부드럽게 빛나더니 숲속의 한쪽 길을 환하게 밝혔다. 벨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벨로는 종종 비르곱의 숲을 찾아가 더 많은 생명체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해 나갔다. 그는 고양이들 사이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야기 가득한 고양이로 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